안녕하세요. 실적용매 리얼옥션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경매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돈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관리비 연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관리소장을 만나보면 관리비 연체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리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낙찰 후 관리비 승계 여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한번 하나씩 해결해 보시죠. 알아야 힘이 됩니다. 모르면 당하겠죠. 낙찰 후에 관리비 연체 승계 여부입니다. 아파트 상가의 관리규약에 보면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체납관리비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전부의 체납관리비를 갖다가 전부 승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셔야지 곤란한 상황을 갖다가 피할 수 있겠죠. 자, 알아야 힘이 됩니다. 모르면은 돈이 지출이 되겠죠. 알면은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배워서 돈 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아파트 관리 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판시사항은요,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판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용 부분에 하나여 승계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죠. 자, 판결의 요지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요,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서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공용부분은 유효하고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서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을 해드립니다.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효력입니다. 특별승계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무효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내셔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된다라는 판결이죠. 자, 한 가지를 또 볼까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의 연체 부분이에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에요. 이 경우 난방비가 개별 세대의 사용 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평형별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난방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부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 공용 부분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판시상을 갖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대부분 개별 세대의 전유 부분 난방을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전유 부분 관리비로 본다. 그래서 공용 부분 관리비가 아니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판결문입니다.
자, 판시상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관리비의 범위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소득비는 공용관리비여서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 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전용부분관리비여서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판시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가 5년치 연체를 포함해요. 5년치 미납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물어주고 뭘 납부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체납관리비는 5년치라고 하더라도 3년치만 납부하면 되고요.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연체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용부분 중 연체료를 제한 3년치만 납부하면 됩니다. 야, 이거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범위예요. 자, 원고들 낙찰자라고 하겠습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관리비를 제외한 난방비 및 전유부분관리비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낙찰자들은 피고, 피고는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의 단전 단수 중에 통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난방비, 전유부분관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 이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돈을 잃고 돈을 벌고 할 수 있겠죠. 자, 민법 741조에 보면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민법 제742조에 보면은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알고서 납부한 것과 모르고서 납부한 것의 차이입니다. 알고서 변제한 때는 나중에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모르고서 반환했다라고 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게 민법 제742조입니다. 자, 이 부분 꼭 한번 각인해 주시고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공용부분 3년치 기준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기준이 되고요. 대금 납부한 날까지 공용부분 3년치 납부하면 됩니다. 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시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